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몸신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50대 이상이라면 꼭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노화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주름이나 흰 머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진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 걷는 거리는 예전과 비슷한데 금세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픈 느낌.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시장 한 바퀴 돌기도 버겁다. 이 말,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하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빠르게 약해지죠.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기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균형이 흔들리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부터 건강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죠. 넘어지고 나서부터 누워만 지낸다. 누워 지내면 폐활량이 줄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뇌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30%는 1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다리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 운동을 제일 나중에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걷는 것조차 피곤해요. 이런 말로 다리 관리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걷기 어려울수록 다리가 무거울수록 지금 당장 하체를 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의 하체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다음에 나오는 자가진단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다리일 수 있습니다. 1. 5분 이상 걷고 나면 다리가 묵직하게 피로하다. 2. 평지를 걷는데도 무릎이 시큰하거나 흔들린다. 3. 요즘 들어 자주 넘어진다. 또는 걸음이 불안하다. 4. 갑자기 다리에 쥐가 잘 난다. 5.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6. 종아리나 허벅지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7. 다리에 멍이 잘 들고 잘 빠지지 않는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하체를 되살리는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리 근육은 단 일주일만 쉬어도 10% 이상 빠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하체 근육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너진 다리를 되살리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리 노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몸에 어떤 변화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노화는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계단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2계단씩도 올랐는데 지금은 한 계단 오르기조차 벅차다면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가기 시작하죠. 두 번째 신호는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겁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칼슘 부족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과 신경이 약해지면 순간적인 수축과 이완 조절이 안 됩니다. 결국 경련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죠. 세 번째는 걸을 때 발을 질질 끈다는 겁니다. 발목에 힘이 빠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갑자기 걸음걸이가 바뀐 분들 많으시죠? 그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근육 약화와 신경기능 저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다리를 꼬고 있다가 푸는데 이상하게 감각이 없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리부터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평소에 걷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 일주일 운동을 쉬어도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요즘 밥맛이 없어요. 속이 안 좋아서 고기 줄였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단백질이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매일 최소 1kg 이상을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은 하루에 60g 이상 단백질이 필요하죠. 셋째, 비타민 D 부족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근육과 뼈는 동시에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뼈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 대상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리 근력, 균형 감각, 낙상 빈도가 현저히 나빴습니다. 넷째, 신경계 노화입니다. 근육은 뇌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뇌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 근육도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건강은 곧 뇌 건강의 첫 관문입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걷는 게 두렵고 걷지 않으면 몸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신호로 찾아옵니다. 지금 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걷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실천 루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하체 회복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약해진 다리 근육을 집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루틴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편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양손은 허벅지에 가볍게 올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직접 자극해서 근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루틴 무릎 들기 운동.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들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옵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3초간 유지, 다시 내리기. 양쪽 번갈아 가며 총 2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세 번째 루틴 뒤꿈치 들기 운동.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만듭니다. 3초 유지 후 다시 내리기, 10회 반복.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근력을 키워줍니다. 네 번째 루틴 엉덩이 쥐어짜기.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3초간 최대한 꽉 쥐어짜듯 힘을 주고 천천히 풀어줍니다. 10회 반복.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하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루틴 벽에 기대서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선 후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10회 반복하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를 모두 단련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반쯤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정도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 모든 운동을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일별로 나눠서 2가지씩만 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1. 월수금 의자 일어나기 뒤꿈치 들기. 화목토 무릎 들기 엉덩이 쥐어짜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해야지 하다 보면 근육은 더 빠집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다리 근육 회복의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다리 근육을 위한 실전 식습관과 영양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단백질 60g 이상 섭취.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개 약 12g, 두부 반모 약 10g, 닭가슴살 100g 약 23g, 우유 1컵 약 8g. 이렇게 하루 식사에 잘 배분해서 식사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해주세요. 간식으로 삶은 달걀을 드시고 아침에는 두유나 고단백 요거트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15분 햇빛 쬐기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음식보다 햇빛으로 얻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오전 10시 11시, 오후 3시 4시 사이 15분 정도 햇빛을 받으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도 약해지고 골다공증도 함께 진행됩니다. 셋째, 근육에 좋은 음식 3가지 기억하세요. 시금치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 확장과 근육 강화에 도움. 연어 오메가-3가 근육 손실을 막아줌. 호두 항산화 물질이 많아 근육 피로 회복에 효과적.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갈증 신호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하루 68잔 틈틈이 나눠서 마시세요. 다섯째, 밤 11시 이전 수면 7시간 이상 유지. 근육은 밤에 회복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수면 초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므로 늦게 자는 습관은 근육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노화는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내 삶의 자유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한 4가지 실천. 자가진단 지금 내 다리 상태 확인하기. 운동 루틴 집에서 쉽게 시작하는 하체 운동. 식습관 단백질 비타민 D 항산화 영양소. 생활습관 햇빛, 수면, 수분 섭취.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을 위해 몸신 노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